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국제문화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문화국장 김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국제문화국 강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영 한미국제교육과장입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윤영 주민지원과장입니다. 국제문화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 162억 4,925만 3천 원에서 82.22% 증가한 294억 4,654만 5천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각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국제교육과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고부조금 120억 7,8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에서는 안정리 예술인광장 공유재산 임대수익료 124만 5천 원과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의 국비, 시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500만 원, 도지정문화재 긴급 보수를 위해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2023년 지방체육진흥사업의 기금 1억 9,76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과 동일공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총 3억 6,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875억 1,137만 3천 원에서 19.81% 증가한 1,048억 4,599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 한미국제교육과입니다. 굿네이버 프로그램 홍보비와 관련하여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홍보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지역 언론사 무료 홍보 협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성립 전 예산 집행 결정에 따라 120억 7,8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호교류 도시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기자재 지원 비용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0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오는 12월 농악인들의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5천만 원, 무형문화재 공연 체험 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사벌 단오제 경연제 개최를 위하여 우수전통 민속놀이 지원사 편성에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주요 지역의 경관 조명을 활용한 별빛거리 조성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승 마린센터에 구성되는 시립 국악 관현악단 연습실 임차료는 2024년부터 납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임차료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국비 시비 간 비율 변경으로 시비 1,500만 원을 감하고 국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대원 장군료 및
신도비 제실 지분 보수 공사를 긴급히 실시하기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500만 원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억 3,8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관광가입니다. 면도 106호선 서부내륙 고속도로 중첩 구간 공사에 대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반영하여 면도 106호선 중첩 구간 도로 확장 실시 설계 용역에 따라 사업비 5억 3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85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41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회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체육회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사무용 기기 구입을 위해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항저우 아시아 패러게임 참가 지원비로 2,480만 원, 2023년 지방체육회 진흥사업으로 1억 9,767만 8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 청북 레프초공원 조성 공사의 경우 사업부서 변경으로 7억 5천만 원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 잔액 5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 토지보상금 40억 원을 증액, 호승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1억 5천만 원, 도비사업인 동일공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사업 3억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 5개 사업에 대해 총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사볼 레포츠타운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6,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택 시립수영장 스타트대 및 디지털 타이머 구입과 소사볼 레포츠타운 풋살장 LED 조명 설치 전기 공사로 5,3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대 레포츠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7,500만 원, 동부 팽성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및 냉난방기 구입 비용 4,340만 원, 궁극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4,6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주민지원과는 방음시설 사업위원회 안건 미발생으로 위원수당 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미집행 예상에 2,4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재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면 여기 이거 전체 과를 하는 건가 좀 나눠서 하는 건가? 두 개 과씩. 그럼 나눠서 질의하고 나중에 또 추가 질문하고 상관없죠. 예. 아유,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이 우리 위원회실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갑자기 또 없던 우리 행정감사도 또 올해 처음으로 또 6월에 집행을 했었고 시행을 했었고 해서 올해 추경에 좀 반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혹시 뭐 예산이 우리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도 사업 항목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올해 우리 평택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많이 이렇게 추경 예산 올리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그 추경 예산이 워낙 없어가지고 뭐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체육진흥과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예산 반영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그런 와중에서도 좀 알차게 편성해 주시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편성한 게 저희들도 최소한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은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한미 국제교육과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개 과씩 나눠서 저는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소음 피해 보상금 뭐 이거는 저도 좀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좀 계속해서 이제 뭐 이거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보상 대상자가 5만 7천 명인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점이 인원수 차이점이 몇 분 정도 있나요? 차이 나는 부분. 한 8천여 명 작년보다 8천여 올해가 명. 예, 증가 적습니다. 증액을 했다는 거예요? 감소를 했다는 줄었습니다. 거예요? 줄었어요. 이런 문제가 참 아쉽네요. 실은 그거 다 구도심에 해당되고 무슨 개발 제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있는 지역에서 죄송한데 8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늘은 겁니다. 다행이고요. 정말로 이게 다행이네요. 정말 이런 제한구역으로 혹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인원이 감소했으면 어떻게나 생각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인원이 증가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그 보상에 뭐 그분들의 큰 생활에 아주 큰 보탬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나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도 실은 이 인원수가 그러니까 이제 증가하는 걸 예상을 좀 편성을 해서 이건 뭐 국방부에서 우리가 인원 편성만 하면 알아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좀 짜서 저희가 연초에 이제 실제 이제 지급받을 대상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그 예산만큼 이제 국방부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5만 7천 명인데 실은 신청률이 한 몇 프로입니까? 현재 올해는 94%. 앞으로 이 소급 적용이 얼마나 된다 그랬죠? 몇 년? 실은 내가 올해 신청을 못했어도 몇 5년 내에만 예, 신청하면 그게 소급 네. 적용해서 일괄 받을 수 있다. 혹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예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받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줄였어요. 뭐 각 읍면동에서 또 접수를 받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혹시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민원 접수 받은 사항이 좀 있나요? 뭐 부의장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불편이 좀 그 지형하고 건물하고의 그 어떤 그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인데도 좀 그게 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많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또 올해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아마 상당한 많은 민원이 좀 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어차피 이게 소음 피해 보상이라고 해서 예. 우리 이제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예. 이게 몇 년도에 다시 한번 저 이의신청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조사는 이제 25년도에 25년도. 예. 25년도에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예. 우리 실은 이거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등고소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예. 면밀히 검토해서 예. 제대로 좀 올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고요. 아주 시민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하고 우리 교류가 우리 평택시하고 몇 년도에 체결이 된 거죠? 이거는 금년 8월 달에 금년 8월. 예, 예.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 지원은 올해 처음 그럼 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네. 네, 11개 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는 우리가 실은 그 통신 시설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은 뭐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컴퓨터로 보급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뭐 공유하거나 많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부분은 잘 이루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쪽 그 우즈베키스탄 그 대사관 저희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요구를 했던 거고 또 학교도 거기서 직접 조사해서 필요한 데를 그 시설이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한 데를 저희가 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도 우리도 지원을 받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우리도 지원해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저 컴퓨터 8대를 지원을 해주는 그 학교마다 그렇죠? 네. 근데 프린터가 한 대만 지원해주는 게 뭔가 약간의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쪽 수요를 저희가 좀 이렇게 받아서 학교별로 그 원하는 거를 이제 금액에 있는 수요하고 맞춰서 네, 그렇게 조정을 좀 한 겁니다. 그게 뭐 지원하는 거에서도 꼼꼼히 잘 따져보셔갖고 네. 정말 필요성 여부라든지 그런 걸로 잘 효율성도 잘 따져보셔서 제대로 좀 지원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가 제일 과 중에 제일 애로사항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요구사항도 있었을 거고 또 한정된 금액에서 또 편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민분들이나 뭐 여러 단체에서 만족도를 많이 채워주지 못하는 예산 편성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는 설명서를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이거 우리 그 금액은 똑같이 4천만 원 세우신 건가요? 총 얼마? 예,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연말연시에 그 이제 별빛 거리 조성을 다른 부서에서 좀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공원과에서 그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 인근에 이런 경관 조명을 좀 설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신장 쇼핑몰이라든지 안중 현아 근린공원에 이런 좀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연말 연시에 좀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마련해 보고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과에서도 이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나 공업과에서 해야 될 이런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을 좀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공업과장님 뭐 특별히 우리 관광과에서 이거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요? 이 별빛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공원과 저희과 또 문화예술가들 일부 했었고요. 또 회계과 또 송탄 출장소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쭉 해보니까 필요 없는데도 일부 들어가는 데 있고 그래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데 공업과는 일본국도 주변으로 또 저희 과는 그 평택호 관광단지 주변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데다가 집중하기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별빛거리 조성하는데 예,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책정관님 이거 우리 그 별빛거리 조성하는 그 총 사업비 각 부서별로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별빛 조명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관내 업체를 좀 주로 맡기시는 건가요?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의계약으로도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 국악 관현악단 창단별 운영인데 이 삭감 내역을 보니까 지금 금액이 한 1억
1천 정도, 1억 1,500 정도 삭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예, 저희가 이제 당초에 20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창단과 이제 운영을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임차비를 한 8월부터 12월 5개월분을 1억 1,500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경기 항만공사와 계속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저희가 입주를 못하게 되다 보니 임차비는 받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제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사업을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쪽에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워낙 금액이 좀 크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제 다른 부서라든지 감독 부서를 지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다는 이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위탁 사업비를 저희 직접 사업비로 돌려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 결국은 임차비하고 5개월간의 임차비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삭감이 뭐 어차피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필요 삭감이 돼버린 거네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예상을 좀 할 수 없는 삭감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가장 우리 문화재 보수 요청 들어온 곳이 상당히 많죠. 예, 지금 이제 각 이제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좀 주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를 해서 이제 급한 거나 조금 시급하게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도지적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이 500만 원이 지금 이대훈 장군묘 그 부분에 한 곳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정확히 이거 어떤 보수 사업이죠? 예, 저희가 이제 경기도 문화재 돌보미 측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순회를 하시면서 점검도 하고 이제 간단한 보수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올해 6월 29일 날 집중호우가 좀 내리는 바람에 그 노후된 부분이 석가래가 좀 꺾이면서 일부 기와가 좀 탈락을 하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 이제 우장막을 설치하고 당시에 이제 안전띠 설치하면서 이제 긴급 조치를 했고 그래서 도랑 협의를 해보니 거기서 보수비를 다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러면 가능한 금액이라도 좀 요청을 하다 보니 5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설계 용역비로 잠깐만요. 저희들이 하고요. 예, 그래서 그 500만 원 지금 도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성립된 예산으로 급하게 이제 일단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이제 본 예산에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이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은 설계 용역비로 이미 저희가 이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날 준공 처리는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 보수에 직접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추경 때 됐으면 질의를 이거 행감하고 좀 겹치지 않게 질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 많이 좀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누차례 얘기했던 그 긴급 보수라든지 일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추경에 세우지 못했더라도 본 예산에는 잘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광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에 11호 공사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좀 이거 적시를 좀 해갖고 오셨는데 증액 사유도 잘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네, 먼저 보고를 먼저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서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저희 관광단지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계획하고
심의하고 고시한 기준이 다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19년 12월 9일 날 이 저희 구간하고 중첩된 구간을 고가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고시가 됐고, 광역 교통계획 고시일은 2020년 6월 24일 고시가 됐는데, 이렇게 이 차이로 인해서 똑같은 다리를 공사하는데 한쪽은 도로폭이 좀 작고, 고시일 당시에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저희 광역은 보행 보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시가 돼서, 어차피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그거를 덧붙여서 고가 도로를 덧붙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비나 안전성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사업비도 많아질 수 있다 해서 이 서부 내륙 공사 할 때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반영해서 미리 공사를 해놓는 게 좋겠다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실은 이 도로공사를 왜 관광가에서 진행을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은 광역교통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광단지 조성할 때 현재 사업 시행자는 평택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 맡을 때 이 관광단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돼서 그때 도시공사 여력이 부족해서 이 광역교통계획은 시가 부담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상 또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을 우리 관광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이관우님 수고하셨고요. 못한 부분 이따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제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이제 12억 7,800이 이제 상임 예산으로 이제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57,138명이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급 보상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뒤에 산출 내역에 보니까 그 소음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 보상이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2020년 21, 22 했는데 이 그 소음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여기 보니까는 좀 산출 내역을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 명당 얼마 이렇게만, 이것이 그 소음 기준에 있어서 어떠한 것인지를 좀 우리가 좀 잘 공부가 되고 숙지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보상구 기준이 95 웨클 이상은 6만 원, 뭐 90 이상이면 4만 5천 원, 80 이상은 3만 원 이렇고요. 각자 또 감액하는 기준도 있고 그래가지고 각 신청하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 감액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가요? 지금 2020년 보상 대상이 5,139명에 이제 그 1억 1,433만 9,470원이 됐는데, 이게 한 명당 하면 한 2만 2천 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3만 원 소음 기준에 태하에 안 되는데, 이것도 어떤 그 지금 감액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감액 부분은 실제로는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일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이 네네. 5,139명이고 2종이 6,643명, 네네. 3종이 4만 5천여 네네. 명인데 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종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정상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 감액이 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입식이 뭐 여러 가지 뭐 따져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돈 나가는 부분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럼 여기 네. 21년도에 보상 대상이 6,643명이에요. 네. 이게 12억인가요? 예. 12억인데 예, 예. 그럼 여기에는 한 병당 18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1종, 2종, 3종에 따라서 금액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만 원, 6만 원, 4만 5천인데 이걸 같은 경우 18만 원이 넘고 22년 같은 경우는 인원당 하면 23만 원이에요. 이 차익은 뭐죠? 그럼 많이 증가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그럼 금액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대로 하면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20년도, 21년도, 22년도 분이 나눠져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보상이 2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점이 좀 틀렸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1, 2, 3종의 예.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이해가 됐는데 네. 그 2종이 지금 6,643명이 2종인가요? 아니 뭐 2종도 1종, 3종도 있는데 그럼 이게 다 1종, 2종, 3종 다 포함해서. 포함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포함했다는 예. 거죠? 참고로 지금 의원님께서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20년도에는 알겠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예. 1종, 2종, 3종이 다 포함된 합해서 거예요. 이제 포함됐는데 네.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 거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0년도는 요거를 1년치 조금 더- 올 하다 보니까 많은 거고. 그럼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럼 1종이 몇 명이고 2종이 몇 명에서 이 금액의 산출 근거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놔 보니까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안 맞게 되다 보니까 제가 딜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산출 근거를 네. 해주시면 훨씬 더 저희들이 아유, 정확하게 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나중에 자세하게 내역을 좀 정리해서 네, 그럼 그 예, 의원님께 자료를 자료 얘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네네 정책지원관님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정책지원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관 의원님께서도 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천만 원에 이제 신규로 올리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탁 수수료로 해서 이제 5%로서 500이 나갔는데 이건 현지에서 이제 그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제 이 물품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네, 되는 네. 그 예, 수수료인가요? 예, 예,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제 학교마다 갔을 때 이 학생들한테 가나요? 아니면 그 학교 그 선생들한테 가나요? 학생들. 학생들이 네.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되는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우호도시 구루가 1억입니다. 아, 예, 예, 1억입니다. 네, 네. 24페이지에 그 중국 항저우 아시안 패러 게임 참가 지원에 2,480 추경 예산인 거죠. 네네. 여기에 보니까 산출 내역에 보니 선수가 지금 5명 출전하나요? 네, 역도 선수 3명하고요. 유도 네네. 2명. 그럼 여기에 5명 지금 현재 임원진 15명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지금 항공료, 숙박료 이렇게 산출 내역을 해주셨는데 선수는 그 대한체육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가선수는 이제, 네, 경비를 경비를 지원해주고요. 대고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장애인 그 체육회. 임원진 체육회 임원진 분들이 네네. 가시는 이제 지원비가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거 임원진의 개인 부담은 전혀 없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 그러면 그 임원진이 지금 15분 중에 네. 장애인분이 몇 분 계세요? 임원진 중에는? 아,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파악을 해서 네, 좀 네네, 알려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음. 지금 그 26페이지에 보면 이제 직장 운동 경기로 해서 네. 여기에도 이제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제 출전을 하는 거죠. 네네. 출전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분들이 입상할 때 어떤 포상비 명목으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장애인 그 선수단이나 이분들이 입상했을 때의 포상금도 계획이 돼 있나요? 아, 네. 저희 직장운동부에서요. 예, 네네. 이제 성적에 따라서 그 이제 포상금 기준이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 대회나 좀 뭐 세계 선수권 대회 또 아니면 전국 대회 이렇게 해서 저희 금운동 하면 이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 포상금을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게 예, 된다는 있습니다. 말씀인데 그러면은 우리 그 장애인 그 선수단이 있을 때는 어떤 조례법에 그런 어떤 포상금이나 입상했을 때 그런 것이 들어가 이번에 이제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 네네. 직장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장애인 역도 아니요, 항저우 저희 이제 그 장애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은 포상금이 이제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 우리 이제 장애인 분이 지금 5명이 선수단이 이제 출전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입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이거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 네네. 직장운동부 소속의 직장운동부 운동부 소속의 소속의 장애인 장애인 분이 역도 되는 거죠. 유도의 그럼 선수들입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네, 포함이 될 수 포상금이 예.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뭐, 다 본소음 피해 보상금, 해마다 늘어나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뭐 내년에도 더 인원은 더 환경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선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계 육성에서 보면은 이제 금액은 많지 않지만 500만 원 돈이지만 컴퓨터 의자 구입비가 있어 이게 신입 인사이신가요? 네네. 6월에 이제 저희가 2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 대한체육회에서 그 체육 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 2명이 채용돼서 그 2명에 대한 이제 컴퓨터 1대하고요. 컴퓨터 2대하고 이제 그 2014년도에 노후된 그 직원 컴퓨터 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이제 그럼 예상을 채- 하였습니다. 예. 그럼 입사한 분들은 다 청년들이신가요? 3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그럼 체육회 그 전 인원이 총 몇 명이 되죠? 평택시 체육회 인원이? 저희가 이제 그 정원은 19명인데 현재는 11명이 있고요. 한 명은 이제 결혼으로 이제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고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까지 다 합하면 24명이 되겠습니다. 19명 중에서 지금 현재 11명이에요? 예, 예. 그럼 인원 충원은 어떻게 계속 하시는 건가요? 원래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11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이제 저희 그러면-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계속 지금 2020년, 21년, 22년 계속 다
정원이 19명인데 11명으로 운영을 하셨던 거네요. 네네.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행사가 많지 않아서 저기 했을 텐데 이 인원 가지고도 뭐 일하시는데 그리고 체육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뭐 장애인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처우 개선이 이제 저희가 뭐 비교할 것은 아닌데 뭐그 문화재단이나 그 국제교류재단의 그 직원들을 하고 비교했을 때 그 실제 일하면서도 못 받는 그런 뭐 휴일 근무 수당이라든지 또 연가 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좀 그런 실질적인 부분은 좀 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에 조금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아니 이게 그 컴퓨터 구입비로 봐갖고 신규 입사자인지 아니면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네. 뭐 일하시는 분들이 또 하는데 일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도 많이 애써 주시기 네네.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직장 운동 경기부 2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최순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2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학예 종목 운영 지원비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네네. 요거가 저희가 학기 팀이 몇 팀이 있나요? 학기 한 팀입니다. 한 팀에 총 학기부 인원은 전부 다 네네. 차 있나요? 학기 한 팀인데요. 네. 저희가 학기팀 이 사업은 그 대한체육회에서 그 직장 운동부 활성화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요번에 선정이 돼갖고 국비 전액으로 저희가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회 출전비나 또 그 운동용품 이런 구입비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학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평택의 학기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점점 네네. 갈수록 이게 뭐 감소하는 종목이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 학기를 보니까 저도 반가운 느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김명숙 의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나 뭐 계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시의원이 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이제 추경 들어오면서 반복적으로 드린 부분이 이번 3차 추경에 많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불용 처리하기보다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셔서 3회 추경에는 삭감을 해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불용 처리보다는 본 예산 계획을 할 때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에 있는 전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국비에서 예산이 줄어서 하신 부분도 있지만 시비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들을 삭감해서 올라오신 걸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성 야구장 이전 조성공사에 대해서 이제 추경이 지금 4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보상권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그 명시이월된 저희 6억하고 2회 추경에 이제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비 선급금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하고 이제 각종 영양 평가를 위해서 이제 지급을 했고요. 현재 이제 그게 8월까지 지급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네네. 현재 이제 잔액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한 120억이 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추경에 40억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이고요. 그 보상 저기는 대양학원의 그 세종대학교 그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협의에 바로 응할 그런 저기라 지금 저희도 이제 이 예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 자녀 예산하고 요번에 40억하고 해가지고 요번에 일단은 이제 그 보상이 진행이 된다는 예, 예. 말씀이죠. 네. 보상이 이게 이제 큰 대상지에 한 군데면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다수의 그 보상을 진행할 경우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수의 사람을 보상을 진행하는 거라면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 상대방하고는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대학원 측에서는 이제 빨리 지금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음. 입장입니다. 지분이 거기에 거의 몇 프로가 차지를 합니까? 보상 금액에? 보상 금액 거의 대학원 그 소유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100%예요. 예, 예. 그러면은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어지진 않겠네요. 네, 네. 항상 보상이 관건이고 보상 진행 중에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면 공탁 걸고 해도 기본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생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년도죠.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면서 그 주민들이나 이 사용자들이 굉장히 네. 빨리 진행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상이 된다면 그 나머지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네, 없을 것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지금 공사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올라갔어요. 예, 공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처음 예산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날 텐데 그쪽에 대한 재원의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계십니까? 저희가 155억 원인데 177억으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시비 부담이라 시의 이제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평택시 예산이 900억 정도가 지금 주는 걸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지연이 되면 공사 단가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잘 우리 국장님이야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풋살장 야간 이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공사가 쭉 있어서 8천만 원 정도를 이제 계상을 해서 올라오셨는데 수영장 관리 인원 보수는 이제 삭감을 하셨어요. 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그 스타트 때하고 디지털 타이머 같은 경우에 이게 몇 개가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타트 때도 개당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디지털 타이머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3,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제가 항상 드렸었던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명시가 잘 되어 나와 있으면 추가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흡하게 올라오니까 추가 질문을 계속 하게 되고요. 개수하고 단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그 미처 챙기지 못해서요. 지금 직원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내라고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습도가 높아서 이게 이제 고장 나는 이유가 습도 때문에 고장이 나는데 그럼 국장님 거기 지금 환기팬은 자동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자동 타이머로? 죄송한데 제가 실제 운영 실태를 정확히 못 알아서 이렇게 적어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스타트 때하고 디지털 타이머를 올려왔을 때는 예상되는 질문 같은 거나 거기 운영에 대한 거는 조금 알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저희들이 2차, 3차 추가 질문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다는 아실 수 없겠지만 이렇게 추경이 올라올 때만큼은 조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숙지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인입공사 일식인데 이게 지금 1,200만 원이에요. 가로등주가 지금 186만 원씩 두 개소에 이제 370만 원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전기 그 LED 조명에 대한 건데 전기 인입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메가당일 텐데 이게 1,200만 원이면 굉장히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세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공공요금이 좀 올라서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승합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전기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그 쓰는 키로수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그 키로수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은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제가 이제 평택시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이제 요구를 하겠지만 현재 그 낭비되고 있는 전력 기본 소비되고 있는 전력량에서 낭비되고 있는 그 전력량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끼셔가지고 승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리는 것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인원수에 대비해서 전기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시립 수영장 같은 경우 환기팬은 자동팬으로 되어 있는지 환기가 몇 시간 타임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이 잘 관리 감독이 되면 디지털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좀 낮아지겠죠. 이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관우 의원님 추가 질문. 네, 저는 체육진흥과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도 우리 체육진흥과가 가장 항목을 많이 적시해 오셨어요. 우리 컴퓨터 구입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획일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우리 5호 도시 교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구입비가 해주는데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체육회 육성에 관한 부분은 컴퓨터를 140만 원으로 좀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양이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뭔가 사양이 좀 딸리거나 뭔가 좀 딸리니까 금액이 좀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면 우리 국내에서 쓰는 그런 자재라든지 용품은 똑같이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관내에서 쓰는 거는 140만 원 책정이 되고 우호 교류 도시에다 지원해주는 100만 원 책정이 되냐 의아심이 있고요. 일단 이 체육회 육성에 관한 이런 지원을 보게 되면 이런 추경 같은 데는 이런 부분은 좀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추경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좀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굳이 왜 지금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았나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 체육회 계신 분들은 당장 필요하니까 뭐 컴퓨터 고장이 났으니까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저는 뭐 컴퓨터 구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걸 좀 깊게 사료해서 이게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판단이 좀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이번 추경이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에 제대로 못 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황저 아시안 게임 패러 게임 말고 이제 아시안 게임에는 우리 평택시에서는 직장문 어디서 참가 선수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저희 그 체육회에서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는 저희 장애인 체육회에서 15명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체육회는 그 체육회장님하고 직원 5명이 격려를 갑니다. 선수로서는 참여 선수는 저희가 항저우 일반 게임에는 10분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회에는 5분이. 그 참가 종목이라든지 참가 선수 좀 알 수 역도하고 있을까요? 유도를 가고요. 또 아니 일반은 하키 선수 5분이 가십니다. 그러면 죄송할 부분도 좀 없지 않은데 바쁜데 우리 우리 아시안 게임 참가 선수 인원 출전 규모하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도 지원 금액하고
한번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패러 게임하고 일반 선수들 참가 지원 그 금액이. 근데 저는 이번에 패러 게임 이게 참가하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짰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10비 같은 경우는 15분이 듣는데 56,000원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예산도 좀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5분에서 56,000원 15분 나누면 얼마죠? 이런 거는 암만 예산이 빡빡하고 하더라도 이 패러 게임에 참석하는 어렵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다시 한번 편성을 잘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거 선수단 식비만 따로 계산을 한 건지. 선수단은 저희가 여기서 지원을 안 해주고요. 선수단은 대한체육회에서 아예 출전 선수에 대해서는 경비고 뭐고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이 15분의 식비가 어떤 분들이 15분의 식비예요? 저희 장애인 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도 이제 여기에 참가하는 건데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에게조차도 어떻게 15명에 국장님 15명에 55,000원이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15명이 55,000원이 아니고요. 예. 4일 동안 한 사람 4일 하루 동안이 일일. 55,000원인 거고요. 1일 55,000원. 1일. 여기 편성을 할 때 근데 55,000원에 15명 4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 1일 한 사람당 55,000원. 예.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한 끼당 14,000원, 5,000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것도 적시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좀 잘 적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진작 답변을 그렇게 주시지 계속 물어볼 때까지 답변 안 주시는 게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우리 팽성 야구장 이전 조성 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김명수 의원님 말씀하셨지 지금 진행 상황이 기본 설계 요령까지는 다 끝난 건가요? 네네. 이번에 추경에 다룰 거는 보상비 추경에 담으신 거네요. 네네. 근데 우리 지작물 보상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작물이 어떤 지작물이죠? 그게 이제 잔디를 식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잔디 식재 임대, 비용 예. 죄송해요. 네네. 네, 우리 잔디 식재가 네. 잔디 식재 보상이 얼마예요? 이전비하고 영업보상해서 7억입니다. 7억. 네네. 7억에 잔디 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 들어갔거나 추후에 뭐 들어갈 지작물 보상비는 잔디 빼고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7억인 과장님 어떠세요? 7억이 적은 잔디 보상을 그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 잔디는 그분들이 판매를 하거나 다른데 이식을 하고 나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시점을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도 되지 잘만 좀 협의만 보면 그 7억이라는 돈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그 잔디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 조성하는 시기하고 잘 좀 시간적으로 고려를 해서 뭐 직접 판매하고 그쪽 부분은 보상을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아주 고정물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식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작물이라고 명시를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작물을 보상을 해주면 영업보상비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지작물을 우리가 소유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했다면 좀 이해를 하는데 그 지작물을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 잔디에 대한 판매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보상을 받는 게 좀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나중에 공사 시기하고 한번 조정을 해봐가지고 같아요. 판매할 수 있으면 하게 해가지고 보상을 좀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팽성 야구장 이전 조성을 하는데 가장 큰 민원이 앞으로 보상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전을 한다 그러면 보상에 대한 문구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빨리 좀 보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사업이나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고 됐으면 보상에 대한 거는 잘 협의를 하고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도 분명히 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그 삶의 하나의 토대였었는데 그분들이 쉽게 강제 매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주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사볼 레포츠타운 유지 관리 이것도 제가 부기명을 잘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제가 잘못하고 얘기했으면 끝까지 듣지 마시고 바로 좀 지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사볼 레포츠타운 사무실 창고 전기공사예요. 우리가 창고 전기공사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 전기공사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2층에 그 사무실 한 개소하고요. 옆에 붙어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예, 예. 정확히 모르는데 2개소. 우리가 전원 설비공사 뭐 일식이라고 하면 그 용어 개념으로만 따지는 건데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건 한 평수가 얼마큼 되냐가 좀 한번 궁금하거든요. 저희 그건 추후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왜 식비를 자꾸 물어봤냐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타이트하게 하고 이런 설비 공사라든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시비를 좀 아끼는 그런 부분들 좀 시민들에게 다른 쪽으로 좀 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우리 그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관리. 근데 이번에 게이트볼장이 동부 게이트볼하고 팽성 게이트볼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게이트볼장 지금 우리 냉난방기 설치 안 된 곳이 몇 곳이죠? 저희 이제 남부권역에는 4개가 있는데요. 네. 4개 중에 이제 그 냉난방기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2군데고요. 또 원평은 야외로 돼 있어서 설치를 못 하고 또 본정리 게이트볼은 타유지로 저희가 이제 설치가 불가능해서요. 저희는 이번에 팽성하고 동부 게이트볼장 하면 없습니다. 아, 남부권에는. 그래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은 게이트볼장이 냉난방기 요즘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동률을 보게 되면 거의 가동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못 하고 계시지? 요금 부담. 전기료 요금 때문에 부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팽성이나 우리 동부에서도 이 게이트볼장 설치할 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운동을 하면서 이게 가동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좀 한번 이 기회에 이게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말 우리 게이트볼장, 네, 네. 게이트볼장이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운영비 자체 수입을 걷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냉난방기 가동을 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체육시설 설치해 주시고 냉난방기까지 잘 설치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휴게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층 레프트공원에 네네, 공장소인가 1층 봐요. 남자 화장실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는 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었던 건가요? 그 남자 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도비 이제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도비 30% 이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아니, 도비를 지원을 받는 게 저는 이전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도비 국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묻혀버린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국비든 100% 도비든 정말 그 돈은 내려왔으니까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정말 버리셔야 될 때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설치 비용이 저희가 잘 인식을 뭐 3,500인가요? 네네, 3,500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아까 보여준 그 화장실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3,500씩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하고 설치 후의 사진을 공사는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저희 사업비를 이제 그 예산을 세워지면 저희가 이제 송출에 그 지역경제가로 재배정해서 이제 사업 시행은 이제 송탄 출장소 일단 지역경제. 지역경제과에다가 이걸 또 네네. 문약이 번거로우니까 네네. 혹시 아니 좀 힘드시더라도 설치 전하고 후하고 사진을 네네. 우리 지원관님을 통해서 좀 주시면 한번 예, 비교 좀 한번 해봐.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3,500 정도 드리는 예산을 드리면 정말 좀 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꾸며지는지 좀 궁금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체육진흥 과장님 질문을 그냥 일방적으로 많이 받으셔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좀 간단하게 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왜 없으십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질의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국장님? 욕을 하실 말씀 없어요? 마칠까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